이제 경전차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또 트렌드가 돼가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 전차가 메인 그렇죠. 배틀 전차가 굉장히 무겁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국가 입장에서는 좀 더 그 경전차가 유용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고 이런 경전차가 좀 앞에 나아가서는 뭐 무인 전차 뭐 이렇게까지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우리 그 경전차 사업이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홍 필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거든요. 예. 일단 경전차라는 게 최근엔 그닥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105mm 포를 탑재하는 걸로 점점 추세가 올라가고 있고 또 요구되는 방어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옛날에 경전차 그러면 20톤보다 가벼운 게 그렇죠. 많았거든요. 네. 기준이 보통 25톤이었죠. 지금은 30톤 M41 넘어갑니다. 기준으로. 지금은 30톤 넘어갑니다. 미국이 최근에 채택하는 MPF 이것도 거의 40톤 가까이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38톤에 육박하고 그렇죠. 있죠. 예.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최근에 경전차 사업을 했는데 이게 경전차라고 불렀더니 경전차가 아니게 됐어요. 중이 됐죠. 명칭 자체가 미디엄 탱크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35톤인가 꽤 35톤. 무겁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결국은 105mm 포를 안정적으로 쏘면서 방어력도 갖추다 보니까 그러면서 필리핀도 최근에 사업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K21 105가 인도네시아에서 들어갔고 필리핀에도 들어갔는데 네. 인도네시아는 진작에 떨어졌고요. 네. 그럴 줄 알았고요. 필리핀도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네. 아주 안타깝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안타까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뭐 만들었다 선전을 워낙 많이 했어요. 안 떨어졌으니까. 근데 안타깝긴 한데 떨어질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경쟁 상대 일을 우리를 꺾은 그 회사가 호주 AS 레드백에 같이 들어갔던 엘비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이 호주에서 레드백의 파트너고. 전장 관리 시스템을 탑재한 그 한 곳이 엘비트인데 필리핀에서 넘어뜨린 것이 또 그걸로 넘어뜨렸어요. 너무 이게 재밌. 그게 들어간 전차로 들어가서 우리께 떨어졌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방산업계는 의리고 뭐고 없어요. 그렇지. 적도 없고 아군도 없습니다. 아니 그거 당연하죠. 그 방산 외에 다른 데도 그렇죠. 사실은 적도 없고 아군도 없는 그렇죠. 건데 네. 방산은 좀 더한 것 같긴 해요. 뭐 K21 105가 사실 떨어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게 사실 K21이라는 차체가 수출 시장에서 좀 갸우뚱한 면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은 무게가 가벼운 것 치고는 방어력이 좋지만 결국은 가벼워서 방어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로 나올 수가 증가가 안 있거든요. 되니까. 이게 증가장갑에 대한 플랜이 없고 네. 그다음에 수륙양용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증가장갑도 올리기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수륙양용 기능을 없애는 부분도 또 거꾸로 이게 추가 개발 비용이 들어가니까 돈이 들고 그런데 거기에 105mm 포탑을 얻으면 경전차 우수한 경전차가 되겠냐? 좀 아니죠 사실. 근데 사실 그 경전차 그 사업에 성능적인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저는 왜 그걸 미리 좀 예상을 했냐면 한간에 지금 인도네시아 그 국방부 장관의 헛지랄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 결정이 조금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필리핀은 그 유명한 또 두테르테가 있지 네. 않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했어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다. 반반에 약간 좀 불안하다. 근데 이렇게 그 생각했죠. 인터넷에 올라온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에 이제 거기서 유명한 밀리터리 블로거가 있나 보더라고요. 네네.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그 K21을 그 필리핀 군부는 일단 좋아했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죠. 필리핀 내부에서도 생산할 수 있고 44대나 되니까 그리고 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가장 좋아했던 뭐 수륙양용도 되고 다 그쵸. 된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필리핀군이 고유하겠던 M113 장갑차를 개조하는 사업을 엘비트가 맡았어요. 아, 경전차로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장관리 시스템 BMD가 엘비트사가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군부가 결정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전장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다 묶을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한 아트모스 155mm 자주포, M113 박격포 장갑차, 저 화력 증강 장갑 이게 모두 한 시스템으로 묶일 수 있다고 해서 그냥 간 겁니다. 두 이건 번째는 차체가 아스코드예요. 그렇죠. 그게 영국에서 선택한 그 장갑차. 제규어. 예. 그거하고 똑같은 차대의 측면 방어 장갑이 K20보다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가지 이유가 뭐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 이유랄까 이건 이제 보이지 않는 이유인데 KFX 사업과 또 맞물려 있는 게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KFX 사업을 그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랑 이제 밀고 당기는 예, 줄다리가 딴지를 하고 있잖아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게서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이 좀 컸었어요.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터키제가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그 합작이죠. 합작이 엄밀히 따지면 차대는 어쨌든 인도네시아산이고 차대도 터키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저기 인도에서 만든 그 차체가 들어갔다고 하던데. 만든 건 인도네시아가 포탑이 맞는데요. 카플란 거고. 만든 거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만든 건 맞는데 기술은 터키입니다. 기술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포탑은 코커릴. 벨기에. 포탑도 이게 좀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맞아요. 그거는 벨기에산으로 맞는데 그게 또 K21에 들어가는 그거하고 또 다른 사양이라. 조금 다르죠. 다른 사양이라. 아무튼 남의 나라 복잡하다. 얘기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어찌됐든- 경전사 사업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제일 많이 났던 게 한국군의 동부전선용으로 또 내한했다는 그런 말 수 없는 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분명히 그냥 있었어요. 얘기한 제안을 거예요. 한번 했던 거 예. 맞는데 군에서 관심은 아마 좀 결국- 있었죠. 예. 군에서는 그거에 대한 그 결론을 안 내고 있는 게 백령도와 그 연평도에 있는 그 전차 M48 중대와 바꾸고 전차 있었죠. 소대를 이걸로 바꾼다. 그리고 동부전선도 바꾼다는데 동부전선은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동부전선의 부대들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전차 중대는 오히려 전차대대로 늘려버리고 제대로 된 메인 배틀 전차가 그래도 필요하다. 아무래도 그게 낫죠. 그래야지 보병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죠. 그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물 건너갔고요. 백령도 부분이 좀 남았지만 백령도 부분도 역시 기동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어려움이 있는 M48이 아닌 다른 지점은 K1이 된다. 들어갈 거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그 나중에 이제 그 기갑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쫙 다 다뤄볼 정리를 하면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상 지금 현재의 K2를 양산을 4차까지 간다면 이 부분은 완전히 대체가 완전히 가능하죠. 해결이 되는 예, 예.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양당 간의 결정 문제인데 결국은 그 4차 양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갈 싶어서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워낙 전차가 지금 경전차가 밀려가시면서 한국에는 M8 그레이하운드의 아픔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아마 힘들 거예요. 여기는 저기 죄송한데 우리나라는 남북한 다 약육강식의 땅이기 때문에 경전차 같은 초식 동물이 전차 게임에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경전차 약간 초식 동물로 비교하고 육식 동물인 전차가 이렇게 덮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경전차가 돌아다닐 만한 이렇게 여유가 있는 지역이 아니죠. 근데 그건 있어요. 경전차라 하긴 뭐하지만 그 장윤식 장갑 그렇죠. 차량에 네네. 지금 현재 K808의 그 바리에이션 예, 버전으로 그전이 보이겠죠. 여단을 갖다가 이제 그 미국의 스트라이크 여단처럼 모듈화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화력 지원용으로 고려는 되고 있는데 그 화력 지원조차 보병 사단의 그 예하 전차대대가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육군에서 그렇죠. 고민하고 있는 만약에 부분이 하나예요. 기동 능력이 차륜식 작을 K808하고 맞는 게 필요하다면 차라리 K808을 포탑으로 얻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 경전차보다 낫겠다는 거죠. 궤도식 경전차가 아무리 잘 나가도 차륜식 장갑차를 도로에서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별로의 말씀인데 그 장윤식 장갑차의 K105를 얹어도 기동간 사격이 가능할까요? 안 어차피 되겠죠? 기동간 사격은 안 되죠. 어차피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예. 기동간 사격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면 네. 그게 사실 주력 전차로 가야 그럼 됩니다. 점프 사격도 안 되나요? 당연히 전체 안 되겠죠. 로망이잖아요. 이렇게 팍 날아가면서. 아주 게임 네, 많이 네, 하셨어요. 네, 네, 네. 저 러시아에 가서 봤어요. 아, 정말 진짜요? 가능합니다. 어휴. 와, 러시아 진짜 째는데요. 멋있어요. 이 아저씨는 네. 글로벌하게 돌아다니는 아저씨기 때문에 네. 분명 봤을 거야.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카자흐스탄에서 경전차든 차륜식 장갑차든 기동간 사격을 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엄호기 때문에 이게 주 임무가 기동 그러니까 물론 기동 그렇죠. 전투보다는. 근데 없으면 안 될 성능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동간 사격이 그 지금 우리 그 환경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메인 배틀 네. 전차에 적용되고 있는 거고요. 왜냐면 예. 표적을 없어서는 안 주시하면서 되죠. 기동하면 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다만 그것이 이제 비용과 맞물려서 어떠한 선택이 중요한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경전차도- 전쟁은 돈으로 결정되는구나. 예. 그래서 국방비 얘기가 또 나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결론적으로 그 이번 시간 이제 홍 편집장님이 주제를 던지신 경전차 수출과 그리고 기관 단총 개발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우리가 요런 그 어떤 그 소식들, 따끈한 소식들을 모아서 이런 에피소드에 담아 놓는 게 또 우리 밀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청취를 네. 더 가열차게 해주셨으면.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게 시간의 압박으로 제대로 얘기 못한 거는 제 생각에 아마 이제 플래툰에 네, 한번 좀 자세히 보강된 기사가 실리지 않을까. 그건 아직 모릅니다. 소설로도 쓰지 않을까? 소설로서는 망하죠. 네. 네. 자, 이상 밀떡이었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